자, 새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놀랍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스러운데 KBS 76, MBC 77.2, 세계일보 76.7, 동아 75.3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언론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사장시켜줘서 이렇게 합니까? 자,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 UAE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68.5%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 10%가량 7, 8% 이상 높은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란히 나올 수 있습니까?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제가 2부에서 국민들의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간에 북한의 평화공세, 더 나아가서 친북, 종북들의 활약상이 문 정권 들어서 드디어 이제 수학을 거두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면 그 폭탄이 제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가 한 30번쯤 되는 사람과 이웃을 해서 같이 살면서도 그 사람에게 맨날 밥만 퍼다 주고 집 청소만 해주면 날 때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 인식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정말 놀라운데요. 자, 국민의 81%가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한국일보와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남북관계 및 외교관계 여론조사를 했다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정세균이 국회의장인데 언론사가 그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 의장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비용을 의장실에서 댔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50.9%가 개선된다.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나아진다고 봤어요. 자, 매우 개선이 3.5, 조금 개선이 47.4고 악화될 거다라고 답한 사람은 41.1%고 조금 악화가 34.7, 매우 악화가 6.4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낙관적입니다. 예, 제가 좀 감기가 심해가지고요. 지금 이 목소리가 좋지 않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화가 맞느냐 제재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도요. 대화론의 힘이 더 실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람이 52.8%, 제재가 우선이라는 사람이 43%, 대화가 9.8%가 많았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이 특사 파견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앞에 달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에 이렇게 단서를 달면요, 특사 파견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71%가 동의한다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4.8%입니다. 보수에 가깝다라는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도 55.9%가 동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최고위급 대화인 남북 정상회담, 즉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도 찬성이 81.2%, 매우 찬성이 29.6%, 대체로 찬성이 51.6%이고 반대는 15.8%인데요. 대체로 반대 9.7%, 매우 반대 6.1%입니다. 이 질문 역시 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지지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2020년까지 북핵 폐기 방안을 도출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발표는 달성 가능성이 작다가 69.6, 크다가 24.5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3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앞에 했던 질문들도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양상을 지금 답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이 한반도 운전자론, 즉 남북 관계를 비핵화를 주도하겠다는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가 57.4, 많다가 35.3으로 단기간에 북핵 문제가 한국 주도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니 대북 특사니 또 더 나아가서 관계 개선이 될 거라니 이런 부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신문 하나뿐만 아니라요. 한국일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어떠한 경우에도 선제 타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60.7%고 대북 선제 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은 34.5%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군사 옵션 시에 후폭풍을 한국이 맞게 되는데 이렇게 34.5%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여론조사했을 때 미국인 중에서는 23%만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선제 타격 반대가 46.3이고 48.5가 선제 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인데요. 잘하고 있다가 60.9, 잘 못하고 있다가 29.3, 무응답이 9.8이랍니다. 그러니까 61%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30%가 안 되는 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깁니까?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한 데 대해 찬성한다가 63.5%, 반대한다가 30.1%, 무응답이 6.4%였고요. 국익을 고려할 때 어느 정상과 친화관계를 쌓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서 트럼프가 56.4%, 시진핑이 28%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진핑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베하고는 1.5%였습니다. 그래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20대가 선제 타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47.2,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가 47.1로 0.1%가 더 많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데요. 60대 이상에도 선제 타격은 34.7%, 하지 말아야 된다가 56.4%였습니다. 또 이 한미일 동맹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위안부 합의 문제, 이것도 한국일보하고 정세균 의장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인데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57.2%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 서울 일본 대사관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70.2%는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24.7%에 불과했고요. 이렇게 또 소녀상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면서도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적인 투트랙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위안부냐 소녀상은 그런 문제는 있는 대로 놔두고 또 한일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응답자의 62.4%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북핵 공동대응 경제사회문화협력은 강화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북핵 공동대응이나 경제사회문화협력에 나서야 된다라는 강경론은 31.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참 국민들의 의식세계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같은 한국일보 조사에서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3.9%,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2.8%로 트럼프의 강경책이 이렇게 도움이 더 될 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중단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57.2%, 쌍중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37.3%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훈련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맞바꾸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브레이크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행복하다는 70% 내외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참 기가 찬 내용인데요. 문 대통령이 촛불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언급을 한 내용을 이렇게 쭉 달았는데 광복절 경축사 8월 15일이죠.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급 대회 기조 발언 9월 20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 9월 26일, 그리고 국정과제 보고대회 7월 19일, 세계시민상 수상 9월 1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8월 17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9월 22일, 그리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계획 운영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11월 1일, 그리고 미국 동포 간담회 7월 1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사 5월 18일, 그리고 14선언 10주년 기념식 9월 27일, 그리고 평화올림픽을 위한 평창의 밤 연설 9월 21일, 그리고 6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6월 10일, 그리고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인사말 12월 18일, CSIS 연설 6월 30일, 뉴욕 동포간담회 9월 19일, 이런 행사에서 10몇 차례에 걸쳐서 촛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꾸준히 전 국민의 좌파적 의식화, 마치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서 기존의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시민이 나서서 직접 개혁한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의식화의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될 안보 문제에 대한 의식화로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영향을 제일 좀 기성권의 영향을 덜 받는 20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더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들수록요 선동에 더 잘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